안녕하십니까. 꿈마을 사랑방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와 타인을 살리는 최고의 처방전 셀프 의미 치료. 오늘은 신경증 클리닉 편입니다. 프랭클 클리닉을 찾는 사람들, 특히 그의 전공인 의미 치료의 대상 환자는 실존적 공허, 즉 사는 의미의 상실이 원인이 되는 정신인성병이 전부입니다. 그것은 정신질환의 20% 정도로 추정되고 나머지는 내분비계나 정신계통의 장애로 발현하는 신체인성의 병, 마음의 트라우마가 원인인 심인성의 병입니다. 따라서 그는 의미치료를 아무에게나 적용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원인별 치료수단으로 취합니다. 의미치료가 특히 효과적인 치료는 신경증입니다. 프랭클의 설명은 다음 3개의 신경증에 대한 치료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첫째, 불안신경증. 근거 없이 불안에 쫓기는 사람으로 그 전형은 사람을 만나면 얼굴이 붉어지지 않을까? 말을 더듬지 않을까? 잠이 안 오면 어쩌나? 혹은 조용한 연회장에서 큰 소리를 내는 건 아닌가? 자살, 살인 들지나 않을까 걱정합니다. 한 번 더 실행에 옮긴 사람은 없는데도. 두 번째, 강박신경증. 불합리한 이유로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증상입니다. 몇 번 손을 씻지 않으면 안 돼. 문을 잠가 놓고도 몇 번을 확인해야 하는 사람. 보이는 건 모두 술을 헤아려 봐야 하는 사람. 무언가를 하기 전에 의식적 행동을 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성적 신경증. 정신적 원인에 의한 발기불능, 불감증입니다. 이들 신경증은 자기도 불합리하고 바보스럽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맙니다. 혹은 계속 신경이 쓰이는 증상이라 자기는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하고 마는 건가 과민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단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신병이 건강인과는 전혀 다른 증상을 나타내는 대신 이들 신경증 환자는 건강인과의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정상인도 신경증 환자의 이상한 행동이나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누구든지 문을 채웠나 하고 확인하는 행동이나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이지 어떤 사람도 신경증을 나타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경증은 인생을 대하는 자세에서 현대인의 근본적 잘못된 원인이 있습니다. 신경증 원인부터 찾아봅시다. 불안신경증의 경우 얼굴이 붉어지는 정면 공포를 예로 든다면 그걸 유발시킨 최초의 계기가 있습니다. 이성이나 상사를 만나 얼굴이 붉어진 경험 등입니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얼굴이 붉어졌다고 해서 달리 무슨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 수야 있었겠지만 보통은 곧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신경증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이 일에 대단히 신경을 씁니다. 보통 감각으로선 작은 일이 아주 중대한 일처럼 생각됩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기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얼굴이 붉어지는 데에 대해 공포를 갖게 됩니다. 또 붉어지는 건 아닌가라고 불안하게 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달아나려고 합니다. 즉 붉어지면 안 된다고 긴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오히려 붉어지고 마는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그리하여 점점 불안하게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어 결국 신경증으로 되고 맙니다. 불안신경증은 불안으로부터 도피하기 때문에 악화되고 맙니다. 한편 강박신경증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가령 하루에 몇 번이나 손을 씻지 않으면 못 베기는 경우에도 처음엔 무슨 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불결하다는 건 무서운 일이라는 공포심이 심어집니다. 그 결과 아주 작은 불결에도 견디지 못합니다. 실제로 우리들의 손이 현미경으로 보면 세균이 우글거립니다. 불결이라고 하면 틀리지 않지만 그 때문에 병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걸 깊이 신경 쓰진 않습니다. 그러나 신경증 환자는 엄청 신경을 씁니다. 작은 불결에도 뭔가 비상한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 두렵습니다. 정면 공포와는 달리 불결함은 씻으면 일단 해결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면은 자기로선 어떻게 할 수 없는 불수의 적입니다. 피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강박신경증은 철저하게 불길과 싸워 손을 씻는 것입니다. 물론 불결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두 공포를 토대로 하고 있는 점에서 다르지 않지만 어쨌거나 결국은 지는 싸움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손을 잘 씻어도 잡균은 바로 부착합니다. 그 때문에 손이 헐 때까지 계속 씻는 중증으로 발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싸움에 완전히 지쳐 쓰러집니다. 플랭클은 신경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의 성격적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모든 면에서 완벽하려고 합니다. 애매한 것, 잠정적인 건 용납 못합니다. 무엇이든 명확히 흑백으로 분명해야 합니다. 작은 결점도 참지 못합니다. 작은 도덕적 결정이 있어도 크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의식으로 번민합니다. 자기는 조금이라도 더러워선 안 되는 존재, 순백의 존재여야 합니다. 모든 건 완벽한 합리성과 확실성에 의해 운영되고 이 세계의 어떤 것도 모두 파악해야 하며 자기 통제하에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징을 분명히 하려다 보니 다소 극단적인 표현도 있지만 대체로 이런 경향이 강합니다. 자기는 신처럼 완전하고 만능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의식을 마음바닥에 갖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주의라기보다는 완전망상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싸우고 있는 상대는 진짜 손에 붙은 잡균이 아닙니다. 신경증 환자는 완전하게 되었다는 실감을 얻기 위한 싸움입니다. 즉, 자기는 순수하다, 자기는 완전히 세계를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을 얻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손을 씻는 행위는 단지 상징에 지나지 않습니다. 손이 순수해지면 자기도 순수하게 된다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불행히 아무리 손을 씻어도 완전이라는 실감을 얻지 못합니다. 언제든 부전감이 남습니다. 아무리 문이 잠겼는지 확인해도 이젠 확실하다는 감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라고 있는 건 문이 완전히 잠겼느냐가 아니고 완전함이기 때문입니다. 얼굴이 붉어지는 정면 공포의 불안신경증도 마찬가지. 얼굴이 붉어지는 건 자신을 완전히 컨트롤 못한 증거이며 잘못한 증거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게 용납 안 돼. 자기는 완벽하지 않으면 안 돼. 작은 결점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신경증도 자기는 완전한 성행위가 되는 완전한 인간이어야 한다는 의식에 에너지를 쏟는 나머지 정작 성행위는 기능 부전에 빠집니다. 플랭클 역시 예방적 조치로서 100%의 의지로 극복할 수 있게 도우면서 100% 올바른 인식과 100% 정당한 결단을 단념하도록 권합니다. 그리고 신경증을 포함 살아가는 기본 자세를 충고하면서 문제는 자신의 결점이 있나 없나, 불안이나 공포를 갖느냐 어떠냐가 아니고 거기에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태도가 중요하다고 일러줍니다.